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성 누드 관례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여성 누드 관례 비판하는 또 다른 시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작가는 그 프랑스 작가인 꾸르베하고 프랑스 작가이지만 주로 뉴욕에서 활동을 했던 듀샹의 작업들을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꾸르베 잠이라고 하는 작품을 살펴볼 텐데요. 이 작품은 누가 봐도 이게 두 명의 여성이 이제 나체로 부둥켜 안고 잠을 자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 먼저 동성애가 떠오르게 될 텐데요. 꾸르베가 실제로 그 동성애에 관심이 있었거나 아니면 이런 굉장히 에로틱한 그림을 그리는데 관심이 있었는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사실 꾸르베는 그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꾸르베는 사실주의화가죠, 그죠? 사실주의화가란 얘기는 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눈앞에 이렇게 살색 톤이 보이면 그 자리에 이런 살색 톤을 그대로 바른다는 거예요. 위쪽에 이렇게 갈색 톤이 있으면 갈색을 바르고 색깔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그걸 칠하다 보면 실제로 이런 형상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꾸르베의 입장입니다. 그럼 형식적으로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내용은 아무거나 다 그리는가? 아닙니다. 꾸르베는 정치적인 입장이 굉장히 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로 하려고 했던 거는 부르주아의 위선이 드러나는 지점이나 혹은 부르주아의 주장이 잘 들어맞지 않는 지점, 이런 부분을 사실적으로 그려서 대중에게 공개하는 그런 작업을 주로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무슨 그 탐사 기획이나 무슨 르뽀 같은 그런 이제 류의 작업을 주로 했던 게 꾸르베인데요. 그러면 이런 그림을 왜 그렸는가? 좀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꾸르베가 이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것은 계급의식, 다시 말해 부르주아들의 위선을 고발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는데요. 그 얘기는 여기 등장하는 이 여성들이 그냥 여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 여성들은 아마도 부르주아 여성들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 보이는 진주 목걸이,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머리 장식,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진주 귀걸이, 여기도 진주 귀걸이 한쪽과 머리 장식,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고가의 물품들로 아무나 착용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신구를 하고 있다라는 건 이 여성들의 계급이 적어도 상위 계급에 속한다라는 걸 알려주고요. 특히 여기 있는 이 화병은 이제 예이그 로코코 양식이 잘 드러나 있는 화병인데, 이 화병은 도자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굉장히 고가의 물품입니다. 그리고 침실에 이런 고가의 물품에 흐드러지게 꽃을 꽂아놨다. 여유로운 집이란 얘기가 되겠죠. 이쪽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고가의 테이블 위에 채색 유리 물병과 채색 유리 컵이 있고, 여기 보시면 꽃병이 있어요. 근데 이 손으로 만든 유리 공예품, 특히 채색 유리 공예품은 지금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 이탈리아 여행을 가면 이제 유리 공예 마을이 있는데 거기 간 사람들이 다들 막 너무 좋아하면서 뭔가를 사오려고 노력하지만 대부분 다 귀걸이를 사올 수밖에 없는 것은 여전히 고가의 물품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도 굉장히 비싼 그런 물건들인데 19세기 중반 당시에는 두말할 나위 없이 굉장히 고가의 사치품이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장식해 놓은 방에서 잠을 청한다라는 건 이 여성들이 누가 보아도 부르주아의 여성들임을 보여주는 그런 장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침대 위에 이런 이제 침대를 살짝 가려주는 이제 이런 그 소품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가의 물건들이었기 때문에, 자, 이분들은 정말 빼도 박도 못하고 부르주아 여성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부르주아 여성들이 옷을 벗고 잠에 빠져들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 사실 이 침대를 보시면 막 흐트러져 있는 장신구들이나 이 침대가 굉장히 지금 헝클어져 있는 상황으로 보아 뭔가 굉장히 격렬한 활동이 있었던 걸로 보이죠. 그래서 이건 누구나 딱 보면 이건 여성 동성애 문제인가? 사랑을 나눈 뒤에 깊이 잠이 빠졌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꾸르베가 원했던 것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자, 청교도 윤리관을 내세우면서 뭐 부부끼리 신의를 지키고 아이들을 잘 낳아서 잘 키우고 이런 것들이 부르주아 여성의 미덕인 것처럼 설명을 했는데 사실 부르주아 여성은 교회가 금하는 동성애를 남몰래 즐기고 있더라. 이거 위선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사실은 꾸르베의 입장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 그림은 여성을 대상화해서 하나의 볼거리로 남성들 앞에 내놓는 여성 누드 관례와는 매우 동떨어져 있는 그림으로 보입니다. 자, 비슷한 시기에 꾸르베는 또 하나의 문제작을 그려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세상의 근원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다들 흠칫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규모가 A4 한 두 개 정도를 붙여놓으니까 별로 크지 않은 작품인데 완전 충격적이죠, 그죠? 이 작품은 사실은 꾸르베가 그리고 싶어서 그렸다기보다는 누군가의 의뢰에 의해서 그려지게 된 그런 그림입니다. 꾸르베는 당시에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던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꾸르베는 사실은 아무 그림이나 그려주진 않았어요. 누가 이제 꾸르베를 찾아가서 저 집에 천사 그림을 하나 걸어두고 싶은데 천사 그림을 하나 그려주실 수 없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꾸르베가 했던 말은 그려줄 수는 있는데 조건이 있어. 천사를 하나 데리고 와봐. 내가 봐야 그리니까. 이런 입장을 표명했던 거죠. 그래서 은근 까다로웠던 그런 화가이기도 한데 이 그림은 어떻게 된 거냐? 사실 이 그림은 그 파리 주재 대사로 와 있던 터키의 이제 굉장히 부유한 남성이었던 칼릴 베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꾸르베에게 의뢰를 해서 그려지게 된 그런 그림입니다. 그럼 칼릴 베이는 왜 이런 그림을? 칼릴 베이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방탕하고 반문화를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터키에서 웬만한 걸 다 해봤는데 이제 시큰둥해져서 도대체 뭔가 이렇게 핫한 반문화가 이렇게 유명한 곳은 어디인가를 찾다가 당시 반문화 하면 파리가 으뜸이었기 때문에 파리 주재 터키 대사로 파리에 부임하게 됩니다. 부임하고 일정 시간 동안은 이제 파리의 반문화라고 하면 단연 삐갸르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삐갸르거리는 여러분이 아시는 물랑루즈가 있고요. 그 옆으로 온갖 샵들이 다 있어요. 무슨 섹스샵, 뭐 라이브 쇼 하는데, 핍쇼 하는데 막 이런 것들이 막 그 질비하게 아주 삐갸리라는 거리를 중심으로 막 있습니다. 그 거리를 이제 막 그 탐닉하면서 반문화를 즐길 만큼 즐겼는데 그게 또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시큰둥해진 거죠. 그래서 칼릴 베이가 친구한테 집에 음화를 하나 걸어 놓고 싶은데 그걸 부탁할 만한 실력이 뛰어난 화가가 없을까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요새 파리에서 제일 그림을 잘 그린다 라는 화가는 꾸르베인데 좀 까다로워, 가서 한번 부탁을 해보지 뭐, 이러고 이제 꾸르베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꾸르베한테 이러이러한 그림을 그려줄 수 있겠냐 라고 물었더니 꾸르베가 예상과는 달리 매우 흔쾌히 그려주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림을 다 그려서 칼릴 베이의 집으로 보내왔는데 그렇게 음심이 이제 막 동한 칼릴 베이조차도 이 그림을 보고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이거를 집에 걸어둘 수가 없어서 이 그림 위에다가 덮개 그림을 합니다.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그림을 숨기기 위해서 그림의 표면에 수용성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서 나중에 이제 아래에 있는 원래 그림을 보려고 하면 닦아내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덮개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의 덮개 그림으로 이제 무슨 볼로니아 화풍에 이 그 풍경화를 그려서 풍경화 인양 하고 걸어놨었대요. 물론 친구들과 이제 끼득거리면서 이 그림을 볼 때는 닦아내고 다시 이제 덮개 그림을 그리고 이런 방식이었겠죠. 그랬는데 1870년에 이제 프랑스와 프로이센이 전쟁을 하면서 그 이후로 이제 서유럽의 전쟁이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20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죠. 칼리베이는 사실은 뭐 정치의 뜻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파리에 오고 싶어서 대사로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전란이 이제 기미가 보이자마자 짐을 다 싸서 자기 나라인 터키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챙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은 그 이후에 서유럽을 떠나 동유럽 방방곡곡을 떠돌면서 사라졌었어요. 사라졌는데 이 그림이 20세기 중후반에 발견이 되게 되는데, 이 그림의 최후의 소장자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인 ዣ크 라껑이었습니다. 라껑이 이 그림을 어떻게 해서 입수하게 됐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은데, 라껑 역시 이 그림을 그냥 그대로 어떻게 소장할 수가 없어서 또 덮개 그림을 그린 채 소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라껑이 죽고 나서 이 딸이 이제 아버지의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그림을 발견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뭐가 이렇게 이상해서 덮개 그림을 벗겨봤더니 세상에나 이런 그림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 ዣ크 라껑이 굉장히 문란한 사생활로 악명이 높았던 사람이거든요. 딸이 사실 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해요. 안 그래도 아버지의 이미지가 그런데 아버지가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마저 알려지면 내 아버지의 이미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없앨까 어쩔까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 이 그림에 이렇게 이 사인이 구스타프 꾸르베의 사인인 거죠. 꾸르베는 거의 이제 프랑스의 국민 화가인데 이걸 자기의 어떤 체면, 위신 이런 걸 생각해서 폐기한다는 건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 딸이 엄청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국가에 헌납을 해서 책임과 의무로부터 해방된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국가의 소유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그 오르세 미술관에 들어가시면 오르세 미술관이 이제 19세기 그림부터 주로 전시가 돼요. 그래서 1층 딱 들어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제 층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가서 잠깐 오른쪽으로 쫙 보시면 꾸르베 방이 있고, 꾸르베 방으로 들어가시면 보통 들어가면 오른쪽부터 보죠. 그래서 오른쪽을 쭉 보고 이제 오르낭에서의 장례 뭐 이런 큰 그림을 보고서 뒤로 확 돌아서시면 딱 눈높이에 이 그림이 걸려져 있습니다. 보면 충격적이에요. 저는 뭐 워낙에 그림을 알고서 봤는데도 그래도 또 그 원화가 주는 놀라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고 깜짝 놀라고, 혹은 저처럼 와 진짜 잘 그렸다라고 넋을 잃고 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꾸르베는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예요. 좀 전에 살펴봤던 잠은 벗은 여성을 볼거리로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부르주아 여성들의 위선을 고발하고자 하는 그런 그림이었죠. 이 그림은 뭘까요? 제목을 보시면 우리가 항상 그림을 보다 뭘 그린 건지 모를 때가 되면 제목을 보고 힌트를 얻죠. 제목을 보면 이게 세상의 근원이에요. 아, 그치. 우리 모두는 엄마의 이 음부를 통해서 나오는 거지. 세상의 근원이 맞지. 이렇게 이제 억지로 납득을 할 수도 있을 테지만, 아니 왜 그걸 굳이 이런 식으로 그렸는가 라는 질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꾸르베의 입장을 물어본다면, 사실 꾸르베는 일단 여성을 대상화해서 그 벗은 여성을 그리는 여성 누드 관례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여성 누드 관례를 비판하고 싶은데 사실은 꾸르베가 여성 누드 관례를 비판하는 핵심은 벗은 여자를 마치 하나의 볼거리인 양 부끄러움도 모르고 빤히 쳐다보고 즐기는 부르주아 남성 관람자들에 대한 비판이고, 그런 남성 관람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관례를 따른 여성 누드를 그리는 화가들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던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누드 관례를 보면 아름다운 얼굴에 8등신, 9등신을 차지하는 기럭지에, 그 다음에 뭐 이름도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마치 여신, 완전한 존재여서 옷을 벗고 있는 게 당연하고 그걸 보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사람 아니야, 여신이야, 여신의 이름을 붙이고 보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선을 빼고, 그죠? 그리고 너무 이렇게 드러내놓고 막 섹시하면 다들 약간 놀라니까 그 정숙한 비너스의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가리는, 이게 사실은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남성 관람자들이 벗은 여성의 몸을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관례다라는 게 꾸르베의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꾸르베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니들이 관례에 맞춰서 그려진 여성 누드를 보고서 정말 궁금해했던 거는 얼굴도 아니고 비례도 아니고 균형도 아니고 사실은 여성의 음부였던 것이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고 내가 니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음부를 정말 제대로 그려줄게, 실컷 봐 라는 게 이 그림을 그린 의도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누드 관례를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얼굴 없죠, 그죠? 그리고 이게 가슴 한쪽과 배 그리고 허벅지 부분만 나와 있고 여성의 성기 부분이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그림은 사람을 그린 건지 여신을 그린 건지 비례가 맞는 건지 도대체 아무것도 알 수 없도록 그려졌다는 거죠. 그 결과 누드 관례를 전혀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그려졌고, 사실은 정숙한 비너스를 그리면서 이런 부분은 이제 그 관람객의 상상력, 이런 부분에 맡기도록 했던 게 누드 관례라고 하면 꾸르베는 이걸 전면에 배치해서 사실적으로 그려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당혹해 한다는 거죠. 꾸르베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야, 니들이 원하는 걸 내가 제대로 그려줬는데 왜 당황하지? 그걸 숨겨서 은밀하게 그려놓으면 그냥 마구마구 봐도 되고 니네가 보고 싶어 했던 걸 제대로 그려내면 니들은 굉장히 당황하는구나. 사실은 그러니까 누드 관례에 대한 비판 내지 도전이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즐기고 있었던 부르주아들의 위선을 고발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꾸르베는 이제 사실은 이 부르주아 계급의 기만이나 위선에 항상 맞서 왔던 자신의 입장을 반영해서 누드의 관례 대신에,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얼굴과 몸매 대신에 여성의 생식기만을 화면 가득하게 그려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파격적인 구도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냈다. 이 그림은 결국은 부르주아를 비판하고, 그리고 부르주아들이 그토록 탐닉했던 여성 누드 관례를 비판하고 그 관례에 맞서기 위한 그런 그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여성 누드 관례, 혹은 여성을 특정한 방식으로 그려내는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 또 반발을 했던 막셀 듀샹의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거의 마지막에 제작된 작품인데요. 이걸 먼저 보는 까닭은
방금 보았던 세상의 근원하고 이 작품이 항상 연결돼서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작품인 애떵도네를 보시겠습니다. 자, 애떵도네는 여러분이 처음 이제 미술관에 전시된 걸 보면 이런 식으로 만나게 돼요. 그래서 뭐야, 다 떨어져 가는 문을 왜 이렇게 전시를 했어? 그냥 지나가게 되면 이 작품은 그냥 이걸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게 뭐지? 여기 이렇게 뚫린 이런 흠으로 안에 뭐가 있는지 살짝 볼까? 라고 여기에 눈을 갖다 대기 시작하면 새로운 작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구멍을 통해서 보게 되면 숲속 같은 장면이 보이고요. 덤불 위에 여성이 나체로 누워서 쩍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여성은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는 이 여성. 그런데 마치 자신을 잘 봐달라는 듯이 손에 랜턴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뭐야? 라고 이제 점점 이 구멍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사실은 뚫려 있는 구멍 혹은 빼곰이 열려 있는 문틈, 이런 것으로 남의 사적인 공간을 엿보는 걸 우리가 관음증이라고 하죠. 그죠? 관음증은 항상 성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관음증 혹은 관음증적 시선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발현되거나 발현되지 않거나의 문제인데, 대부분의 경우 아닌 척하면서 슬쩍 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이제 나오는데 옆집에 문이 빼곰이 열려 있으면 옆집 사람들 다 알지만 그래도 괜히 한번 빼곰이 봅니다. 그게 이유도 없어요. 그냥 열려 있으면 그냥 이러고 보게 되는, 이게 어떤 충동적인 어떤 건데, 사실은 이 작품은 우리가 관음증이 발동해서 관음증적 시선으로 이 문틈을 통해서 안을 볼 때 비로소 작품으로 작동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특이한 작품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 얼굴이 보이지 않고 가슴 한쪽과 이 쩍 벌린 다리 사이로 여성의 음부가 적나라하게 보인다는 점에서 사실은 꾸르베의 세상의 근원하고 매우 닮아 있죠. 사실 애떵도네를 주어진 것 또는 주어진 대로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작품이 1946년부터 66년까지 제작이 되었지만 무려 1984년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이 작품에 대해서 거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진 이미지로조차도 이걸 접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 까닭은 이 듀샹의 작품들을 이제 관장하거나 혹은 듀샹과 관련된 미술계 인사들이 이 작품이 당시에 이게 절대로 제대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를 우려해서 사진 이미지로나마 공개되는 것 또한 철저하게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만에 하나 이게 이미지가 사진으로라도 공개가 되면 쓸데없이 작품에 대한 오해가 생겨날 것이다. 아직까지는 이 작품을 작품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여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 이런 입장이 강했었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필라델피아 뮤지엄에서 듀샹의 출생 100주년 기념 전시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게 1987년인데요. 이 관계자들이 고민을 하다가 출생 100주년 기념 전시니까 이거 오픈해도 되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이 애떵도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엄청났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당시 줄을 서서 이 작품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 서서 본다는 얘기는 아무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 작품을 제대로 감상했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이 애떵도네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엄청났고, 이게 예술이냐 외설이냐를 놓고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갑론을박이 벌어지게 되면 미술계 평론가 혹은 이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담론에 참여를 해서 논의를 막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작품이 예술 작품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이 작품을 꾸르베의 세상의 근원하고
비교해서 설명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근원하고 애동도내는 거의 이제 마치 한 쌍처럼 설명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이걸 비교를 했냐면, 이 애동도내는 사실은 성적인 것이 그 대상이다. 무슨 얘기냐면, 관음증적 시선이 작동되어야지만 이 작품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적인 것을 이제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하지만 꾸르베 세상의 근원은 성적인 것을 실제로 작품 속에 담아내려고 했다기보다는 부르주아에 대한 비판 혹은 누드 관례에 대한 도전이라는 의도가 강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인데요. 이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세상의 근원은 다수의 관람자를 위해 제작된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세상의 근원을 이렇게 딱 보면 누구든지 이제 서서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한 사람만 그 작품을 다 보고 그 사람이 떠나야지만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칼릴 베이도 친구들과 함께 그 작품을 봤을 거잖아요. 물론 사실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면서 별로 할 일 없거나 공부가 안 되거나 이러면 주로 미술관에 가 있었는데, 그 이제 오르세를 가면 세상의 근원을 되게 자주 보러 갔었어요. 그 들어가는 입구에 있기도 해서 그렇고, 그리고 사실은 그 3층, 4층 인상주의 방에 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꾸르베 방에 잘 있었는데, 꾸르베 방에 서서 이제 세상의 근원을 이렇게 보고서 이러고 있으면 아무도 그 방 자체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래 꾸르베의 의도는 다수의 관람자가 동시에 관람 가능한 것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현실적으로는 특히 저 같은 이제 여자가 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방에 거의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다. 제가 가서 보기 시작하면 그걸 보고 있던 그 아저씨들, 특히 관광 오신 동양 아저씨들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막 화들짝 나가버리세요. 그 얘기는 세상의 근원이 이제 관리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음화증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란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세상의 근원은 관례에 대한 도전으로 그려졌고 다수의 관람자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그려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애동도내는 단 하나의 관람자를 위한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구멍에 붙어서 이 그림을 봐요. 그러면 여기 쪼그리고 앉아서 이 구멍이나 이 구멍을 통해서 이 안에 이제 장면을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기 붙어서도 안을 보고 있는 나는 실제로 나만 이 안에 벗은 여성을 보고 있는 것이란 착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체와 대상 간의 1대1의 관계 맺기가 시작이 되고, 옆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붙어서 보고 있다고 한들 이 작품을 실제로 구멍을 통해서 관람하는 나는, 나와 이 여성 대상이 정말 누구에게도 이 방해를 받지 않고 1대1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훔쳐보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철저하게 관음증적 시선이 이 여성을 대상으로 이렇게 발산이 되고, 그 결과 우리는 이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대상화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관음증적 시선이 개입한다는 게 실제로 그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애동도내는 관음증적 시선과 대상 사이의 관계 맺기를 통해서 오로지 관람자와 대상 사이의 1대1 관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적인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작품이다 라고 설명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그 여성을 이제 누드 관례와 상관없이 여성의 음부를 부각시켜서 작업한 것이긴 하지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듀샹은
왜 성적인 것을 그 자체로 작품 속에 담아내려는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듀샹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작업이 많고, 그리고 특히 이제 미학하는 입장에서 이론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작가는 기본적으로 그 고정관념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을 허무는 게 굉장히 특기이자 이 사람이 하고자 했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허문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고정관념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예술과 관련된 고정관념들로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듀샹의 작업은 파운틴, 샘이죠. 남성용 소변기를 갖다 놓고 예술 작품이다 라고 강변했던 그 작품인데, 사실 그 작품의 경우는 예술 작품과 일상용품을 항상 구분하던 예술 관례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일상용품도 작가가 이렇게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선택을 해서 그 문맥을 바꾸고 그 작품에 대한,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불러일으킨다면 그게 왜 예술 작품이 될 수 없는가? 일상용품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일상용품과 예술 작품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작업을 했던 게 이제 파운틴 같은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듀샹은 이제 이런 작업을 하게 돼요. 호즈 셀라비라고 하는 작업인데, 이 또한 고정관념 이런 것과 관련되는 작업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걸 동영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여요? 이런 얘기를 못할 텐데, 아마도 이렇게 예민하신 분들은 뭐가 이상하다라는 점을 감지하셨을 겁니다. 실제 이 호즈 셀라비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이 여성은 막셀 듀샹 자신입니다. 듀샹이 여장을 하고, 그러니까 당시의 최신 유행 여장을 하고 최신 유행의 메이크업을 하고, 그리고 이런 제스처도 굉장히 여성적인 제스처를 하고 사진을 찍은 거죠. 자, 이게 뭐냐? 사실 이거는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보편적인 어떤 이분법을 와해시키려는 작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듀샹은 생물학적으로 남성인데 이 사진 작업을 통해서는 여성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원래 듀샹이 처음부터 이런 이제 성별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 고정관념들 중에 특수한 것들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흑인 남성의 사진을 찍고 거기다가 이제 전형적인 유태인의 이름을 붙이는 그런 작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작업은 덜 일반적이죠. 기본적으로 이게 유태인의 전형적인 이름이다 라는 걸 모르면 작품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듀샹은 그거보다 훨씬 더 보편적인 어떤 이분법적 구분이 되는 게 뭐가 없을까를 찾다가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이분법적 구분은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구분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을 무너뜨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호즈 셀라비라고 하는 작업을 했다는 거죠. 이게 로즈를 왜 이상하게 발음하느냐? 사실 듀샹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작업 제목을 불어로 만듭니다. 아까 에땅돈에도 이제 불어거든요. 근데 이게 R이 두 개다라는 거는 이제 프랑스식 R 발음을 해라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래서 로즈보다는 호즈 셀라비라고 발음하는 게 더 맞아 보입니다. 아무튼 이 작업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내게 되자 듀샹은 호즈 셀라비라고 하는 가명으로 또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인격이 둘이 된 셈이죠. 그죠? 호즈 셀라비가 작업을 해서 결과물을 내놓기도 하고 비평문을 쓰기도 하고 이런 황당한 작업을 하면서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듀샹은 이번에는 여성, 남성 뭐 이런 이분법을 넘어서서 예술과 성을 나누는 이분법을 허물기 위한 작업을 실제로 하게 됩니다. 이게 만져보세요 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이거 원래 제목은 이제 프리에르 드 투쉐, 그러니까 터치 플리즈예요. 이게 미술관에 전시가 되어 있고 제목이 만져보세요 다. 여러분 이거 만질 수 있을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로 만질 수가 없을 거예요. 첫 번째는 매우 현실적인 이유예요. 만지면 누가 뛰어오죠. 안 돼요 이러고 뛰어와요. 그래서 못 만져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이 여성의 가슴, 그 중에서도 매우 소녀의 가슴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소녀의 가슴을 함부로 만지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성추행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질 수가 없어요. 근데 듀샹은 매우 도발적으로 소녀의 가슴 같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만져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듀샹은 예술과 성, 그러니까 예술이냐 외설이냐를 물어보는 요 지점을 허물어뜨리려는 그런 작업을 했다는 거죠. 이 프리에르 듀쉐가 1947년에 제작된 거고요. 우리가 아까 봤던 에똥도네가 1946년부터 66년까지 지속이 되어서 이제 제작된 작품인데요. 비슷한 시기에 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듀샹이 실제로 이 만져보세요와 주어진 것, 이런 작업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는 왜 예술하고 성은 함께 갈 수 없어? 왜 예술은 성을 담아내면 예술이 아니라 외설이 되는 거야? 이런 점을 의문시하면서 실제로 예술과 성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에똥돈에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도 그 지평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듀샹까지 오자면 이제는 그 여성의 성을 보고는 싶은데 대놓고 보지 못해서 관례라고 하는 굉장히 그 엄격한 형식을 맞추어서 그냥 은연중에 상상하고 그걸로 끝내던 것을 듀샹은 아니 뭐하러 그렇게 해? 그렇게 안 하면 예술이 안 돼? 정말 여성의 성이 궁금하다면 제대로 그냥 까발려서 보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남성들의 그 어떤 음심을 담아서 여성을 대상화하는 작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얘기했던 그 꾸르베가 여성을 대상화하는 방식을 비틀고자 했던 그 지점에서 아니 그게 예술이 된다면 이것도 예술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려는 듯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존 버거가 이제 그 한국어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Ways of Seeing에서 했던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누드라고 하는 거는 결국 보는 방식과 관련된 것이고, 이 누드는 보는 방식, 다시 말해 관례와 관련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관람객이 보기 때문에 항상 누드로 대상화되는 것은 여성이었다. 이런 얘기를 열심히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통적인 누드화를 아무 작품이나 하나 고른 다음에 그림 속에 대상화되어 있는 여자를 남자로 바꿔보자. 그럼 알게 될 거다. 그런 전환이니까 여자를 남자로 바꿔치기 한 것이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어떤 폭력이냐? 이미지 자체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관객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관념. 다시 말해서 여성을 벗겨서 그려놓은 건 우리가 아무 저항 없이 보는데 남성을 누드로 그린 걸 보면 좀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 작업 가운데 존 버거의 문제의식을 가장 잘 나타낸 그런 작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그 오스트리아의 화가인 에곤 슐레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성심리적 장애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년배 여성이 아니라 항상 어린 소녀들을 성적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 여성들을 그려내는 방식도 소녀들을 항상 이렇게 음부가 노출되어 있는 방식으로 그리는데, 이거 좀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충격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곤 슐레가 스스로의 자화상을 누드로 그린 작업이 훨씬 더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렇게 생겼고요.
에곤 슐레는 처음엔 빈 분리파 작업을 같이 합니다. 구스타프 클림트와 굉장히 이제 친했고 함께 작업을 하게 됐는데, 클림트는 20세기 넘어서 이제 쭉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쪽은 실용적인 미술로 나가요. 그래서 구스타프 클림트는 당대 최고의 인테리어 작가, 좀 인테리어를 굉장히 잘하던 미술가,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데, 에곤 슐레는 뭔가 실용적인 미술을, 그러니까 현실의 삶에 뭔가 도움이 되는 미술을 한다는 거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빈 분리파에서 이제 뛰쳐나와서 클림트와 결별을 선언하고 자신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앞에서 봤던 소녀들의 그림 혹은 자신의 자화상입니다. 근데 이 자화상은 특히 이제 남성들이 보면 되게 싫어해요. 옛날에 이제 제가 결혼하기 전이죠. 남자친구였던 저희 남편한테 이제 굳이 또 에곤 슐레 화집을 큰돈 주고 사가지고 이거 봐봐 이러고 보여줬다가 막 너무 불쾌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왜 불쾌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설명은 못하겠는데 불쾌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이제 공부를 계속 하면서 지금 와서 알게 된 거는, 사실은 이런 걸 보시면 일단 너무 말라서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 눈 같은 게 뭔가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면 포즈예요. 제가 매번 이 그림 보여줄 때마다 남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남학생들은 보통 이제 옷을 벗고 있을 때 샤워 끝났을 때잖아요. 그죠? 샤워 끝나고 몸 닦고 나올 때 거울에 이런 자세로 이러고서 거울에 자신의 몸을 비춰보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빵 터져서 웃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이런 자세를 취하지 않는가? 사실 이런 자세는 다 여성 모델들이 취하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남성성을 잘 드러내기 위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에곤 슐레 같은 경우는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적인 자세를 취하고 누드를 그려서 스스로를 이제 마치 여성 대상처럼 대상화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 자세가 여성적이어서 굉장히 일단 불편하다. 근데 피부 톤도 보면 이게 산 사람 피부 같지 않잖아요. 이런 푸릇푸릇한 거는 거의 이제 피돌기가 안 된 시체 상황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눈에 이 흰자밖에 없어서 이게 사람이 이게 살아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입도 이렇게 벌리고 있어서 뭔가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이 남근 부분이 완전히 이렇게 오그라져 있어서 이게 이 사람은 죽었거나 죽기 일보 직전이구나 라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뜩이나 여성적인 태도 때문에 남성성이 사그라져서 불편한데, 그죠? 근데 거기다 생명력까지 느껴지지 않아서 더 불편한 그런 작업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작업들을 보시면 사실은 여성이 이런 자세로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대상화되어 있으면 덜 불편했을 텐데, 남성이 여성을 대상화하던 특정 방식으로, 다시 말해 여성 누드 발레와 흡사하게 남성을 대상화했더니 보는 사람들 다 굉장히 불편해하고 충격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인다 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자, 더 충격적인 작업은 아마도 이런 걸 텐데요. 실제로 이제 오르세 가시면 이렇게 걸려져 있습니다. 막 대단한 작품이냐 이런 엄청난 그 그림 액자에 끼워져 있죠. 그리고 오디오 가이드로 들어라. 되게 유명한 작품이고 중요한 작품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근원을 이런 식으로 작업한 작가가 있습니다. 생토글랑이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인데요. 이 프랑스 작가는 똑같은 자세를 취하게 하고 여성 대신에 남성, 그러니까 남성의 생식기를 전면에 나오도록 작업을 한 거죠. 그리고 제목도 세상의 근원 대신
전쟁의 근원이라고 굉장히 위트 있게 붙입니다. 왜 전쟁의 근원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짐작 가능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이 작품을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의 근원을 보고서도 사람들이 막 진지하게 감상하고 이게 분명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생또글랑의 전쟁의 근원을 보고서는 너무너무 당혹감을 갖는다는 거죠. 그 까닭이 뭐냐는 거죠. 그게 아까 그 존 버거가 얘기했던 보는 방식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라는 거죠. 여성을 벗겨서 대상화하는 걸 보는 거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거죠. 실제로 루브르 가서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양의 작품들이 여성 누드예요. 그러니까 벗은 여성을 보는 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벗은 남성을, 그것도 여성을 대상화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남성을 대상화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불편해하고 심지어 충격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건 사실은 누드 관례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마땅한 것이라기보다는 누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편안하게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관례로 자리를 잡았고, 실제로 미술은 그 관례 내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여성을 대상화하는데 너무 익숙해졌다는 거죠.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임의적이거나 혹은 인위적인 보는 방식에 불과하다. 그건 언제나 남성 주체, 여성 대상이라는 이분법 위에서 작동하는 특정한 보기의 방식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누드에 관한 굉장히 오랜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